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제이슨 김 펠팍 부시장이 부시장 자리를 사임했습니다. 사임이라기보다는 로튼도 시장에 의한 전격 해임인데요. 한인사회 분열을 우려하며 부시장 자리를 고사했던 이종철 시의원은 혹시라도 타인종이 부시장이 될 경우를 우려해 부시장직을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이 부시장은 지난 11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펠팍 브로드 애비뉴는 약 2km에 달하는 가장 긴 한인 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브로드 애비뉴를 코리안 스트리트로 병행 표기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로튼도 시장이 이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적인 면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시장은 올해 안으로 코리아 웨이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지 브로드 애비뉴입니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으로 한인 주민이 전체의 5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브로드 애비뉴는 한인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펠팍타운에 브로드 애비뉴를 코리아 웨이로 변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빈번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조만간 펠팍에도 코리아 웨이가 공식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이종철 부시장은 코리아 웨이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위원회를 곧 구성해 시의회에 조례안을 곧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이 부시장은 펠팍 공립학교의 설날 공휴일 지정 문제도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이제 부시장이라면은 좀 시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제 그런 위치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커뮤니티에서 해야 되는데 요새 이슈가 되는 그 코리안웨이 한국 그거를 좀 시장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뭐 좀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버겐 카운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노쇼샵 의혹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The entire investigation is silly and politically motivated. I'm not concerned about it in the least, except for the expense to the taxpayers of Palisades Park. I am proud of the work I have done as supervisor at the Board of Education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in that capacity. 로튼도 펠팍 시장은 마이클 폴라타 민주당 위원장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거짓된 모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플러싱 레오날드 스퀘어를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휩싸이면서 플라자 조성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자리는 그동안 한인타운이라는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금홍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으로 잘 알려진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선상. 한인 상가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지만 한인타운을 대표할 만한 상징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인타운이라는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거론됐던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5 스트리트에 위치한 레너드 스퀘어입니다. 지난 2012년 뉴욕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레너드 스퀘어에 미국 최초의 일본군 강제 위안부 추모길 조성과 기린비 건립을 추진했지만 뉴욕시 관련 규정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이곳을 코리아웨이로 명명하고 한국 전통 양식의 팔각정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퀸즈 한인회가 레너드 스퀘어에 팔각정과 벤치, 화단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한국 음식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운영할 계획으로 코리안 타운 플라자를 세우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시 교통국에서는 플라자 조성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난 상태로 최종 단계인 커뮤니티 보드에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설 밴더를 이제 뉴욕시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시에서 시 돈으로 그 밴더 그 가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수구 뭐 전기 끌고 하는 거 전부 다 시 돈으로 전부 다 해주기로 다 이제 그 우리가 10년 계약으로 했던 사이트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아마 이번에 이제 이게 프라자 이제 보드에서만 승인만 떨어지면은 내년 3월이면은 거기 공사 시작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코리아타운 프라자 조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교통 혼잡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친한파 의원인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의 유재봉 회장은 이미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5% 이상이 찬성했으며 두 차례 원데이 프라자 행사에서도 전혀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라 의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토니 아벨라는 보니까 어떤 이유가 그 사람은 항상 트래픽이었어요. 그 반대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설명을 해줘도 이게 왜 우리가 필요한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디오테하고 같이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는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에 설명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퀸즈 한인회는 반대하는 측과 레너드 스퀘어 명칭을 유지하는 방안 등 합의점 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에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계획된 코리아타운 프라자 조성 취지가 퇴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회장은 뉴욕 총영사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정성 자세를 비난하며 오히려 한인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건의서를 보내고 김기환 뉴욕 총영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인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 회장은 건의서에서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산하 선관위가 회장으로 선출한 김민선 씨가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회장을 사칭하고 있지만 중립을 지켜야 할 뉴욕 총영사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김 회장 측을 거들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회장은 특히 김기환 총영사가 법원의 결정은 중요하지 않다며 김민선 회장 측의 주장대로 뉴욕 한인회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공개 언급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현경대 평통수석 부의장이 지난 1일 김민선 회장과 함께 퀸즈 키세나팍 6.25 참전 용사비를 찾아 헌화 참배한 것을 들어 한인사회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의서는 김기환 뉴욕 총영사의 모 언론사 인터뷰 음성 파일이 첨부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됐습니다. 뉴욕 이런 한인 청소년들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2세들에게 정확한 한국 역사 교육이 중요한데요. 10명 가운데 7명은 광복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는 한인 초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광복절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광복절에 대해 안다고 대답한 청소년들도 실제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날이라는 정답을 고른 응답자는 56%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17%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날이라고 대답했고 1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62%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일본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점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응답자의 86%는 일본의 과거사,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뉴욕주 모든 네일업소는 종업원 임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화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란킴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네일살롱의 임금 보증보험 의무화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들도 해당 보험 상품에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종업원과 네일업소 주인들이 소통할 수 있고 그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네일업소 임금 보증보험 의무화 방안은 네일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6일까지 임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업소 규모별로 2만 5천에서 1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의 미 입국을 막기 위해 무비자 출입국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조치로 이들 나라들이 시리아 등 테러 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으로의 여행이 잦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가 테러를 막기 위해 한국 등을 상대로 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대한 미국 보안당국의 탑승 검색을 강화하고 반드시 각종 인적사항이 충분히 담긴 전자여권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자여행허가제가 허용된 38개국은 반드시 여행자의 행로 등 여행 기록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이나 도난 관련 정보 등도 공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방정부는 또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는 38개국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특히 영국과 벨기에,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주로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시작 이후 지금까지 유럽인 3,000명을 포함해 적어도 18,000명의 외국인이 시리아로 들어가 테러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500명 정도는 유럽으로 들어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이 2년 약정제를 폐지하고 간편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이 폐지되는 것인데요. 경쟁은 심화되고 수익성은 타격을 입으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은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티모블에 이어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2년 약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은 오는 13일부터 휴대전화를 출고가에 판매하는 대신 고객이 약정 없이 매월 통신요금만 납부하는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이와 같은 요금제 시행으로 13일부터 버라이즌 신규 가입자는 휴대전화를 출고가에 미리 구입하든지 아니면 2년간 할부로 나눠내야 합니다.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가입자들의 전화기 구입비는 크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스몰과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로 4가지이며 한 플랜의 스마트폰을 포함해 총 10개 기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 패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통신요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3년에는 티모블도 2년 약정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통신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뿐 아니라 AT&T도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과 2년 약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해야 하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질병들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5개 중 4곳은 권장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2개 주의 학교 75% 이상이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평균 수업 시작 시간은 오전 7시 59분이었고 중학교는 오전 8시 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아과 학술 협회는 아이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고려해 등교 시간으로 8시 30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수업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시작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주어야 건강과 학교 생활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경우 2,070개교의 평균 수업 시작 시간은 오전 7시 59분이었고 88.9%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는 870개교 가운데 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했고 평균 수업 시작 시간은 8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광복절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았는데요. 광복 70주년을 경축하는 광고판이 뉴욕 플러싱 버스 정류장 두 곳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광고판에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했고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문구를 영어로 적을 예정입니다. 광고판은 한 달 이상 전시가 되면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